제가 보여드릴 시연 영상은 윈도우 버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시연 순서는 총 3가지의 삭제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할 예정이며, 삭제 후에 휴지통이나 에큐바라는 무료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복원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삭제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였을 때 완전 삭제에 의하여 빈 공간으로 된 영역에 연속 할당 방법이 적용이 되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을 위해서 5기가짜리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G 볼륨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볼륨에는 아무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은 깔끔하게 포맷이 된 상태이며, 해당 볼륨에 3가지의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저는 총 3가지의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일반 삭제, 영구 삭제, 완전 삭제 방법이라는 이름을 넣어놨고, 각 내용은 일반 삭제 방법, 딜리트 키로 삭제할 것이고, 영구 삭제며 Shift 딜리트로 삭제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 삭제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삭제를 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파일을 생성했을 때 일반 삭제, 영구 삭제, 완전 삭제 순으로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내에도 연속 할당 방법에 의거하여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일반 삭제 방법으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일반 삭제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지통에 방금 삭제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휴지통을 통해서 복원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영구 삭제 방법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영구 삭제 방법은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삭제가 되고, 휴지통을 확인해 보더라도 영구 삭제 방법으로 삭제한 파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파일은 에큐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에큐바라는 프로그램은 파일을 지웠을 때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며, 무료로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G 볼륨을 선택을 하고 스캔을 누르게 되면 방금 삭제했던 영구 삭제 방법이 복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리커버를 시켜서 복구를 해보고 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레큐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원했던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영구 삭제 방법, Shift 딜리트로 삭제한다, 레큐바로 복원을 시도한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파일을 완성태로 복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삭제 방법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삭제 방법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며, 브라우즈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주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파일이 성공적으로 와이핑이 되고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영구 삭제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하고 나서 레큐바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복원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삭제 방법 또한 저 레큐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원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G 볼륨을 선택하시고 스캔을 해보게 되면 영구 삭제 방법으로 지웠던 파일은 존재하지만 완전 삭제라는 파일명을 가진 해당 파일은 복구를 위해서 스캔을 해보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 무료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검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 삭제 방법으로 지웠던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 삭제는 complete delete라는 파일을 삭제를 했었는데, 해당 파일의 파일명이 랜덤한 숫자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파일이 삭제가 되었고 삭제되었다는 것도 붙지만 파일의 크기와 맥타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큐바라는 무료 상용 소프트웨어로 복원을 시도했지만 시도한 결과는 복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결과가 출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삭제 방법 이후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명은 test5.txt라는 내용이고, 완전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공간은 빈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연속 할당 방법에 의거해서 빈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진다라고 설명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본 파일이 47번 라인에 있었는데 해당 파일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이상하게 변조가 되었고 데이터 또한 볼 수가 없으며 해당 오프셋 47번 자리에 test 5.txt라는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었으며 파일이 할당된 것도 볼 수 있고 사이즈 크기와 새로운 맥타임이 기입이 된 것조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할 때에는 하드디스크 내에서 연속적인 할당 방법에 의거해서 파일이 생성된다고 설명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파일은 와이핑2D라는 저희가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서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이 파일이 위치해 있던 자리에 새로운 파일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테스트 5번으로 적고 내용을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생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파일 테이블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륨에 아무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세 가지의 파일을 생성한 결과입니다. 42번 라인에 일반 삭제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고 46번 라인에는 영구 삭제, 47번에는 완전 삭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파일들은 전부 파일이라는 플래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llocated라고 할당이 되었다는 것과 맥타임, 파일 사이즈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엑셀이 4개가 켜져 있어서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파일명을 자세하게 봐주시면 영상을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저희는 일반 삭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영구 삭제를 하였으며 완전 삭제까지 한 후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일반 삭제한 결과를 보면 42번 라인에 general delete라는 텍스트 파일이 존재했지만 파일을 삭제하면서 해당 원본 파일이 $r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i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두 개의 파일은 recycle bin이라는 시스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며 휴지통 안에도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복원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영구 삭제를 하였을 때입니다. 영구 삭제는 해당 이 파일을 영구 삭제를 하였는데 allocated가 아니라 delete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파일 경로에 앞부분에 delete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구 삭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맥타임과 파일 사이즈, 파일명이 전부 존재하기 때문에 파일은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했으며 실제 레큐바라는 무료 상용 소프트웨어로 복원 작업을 시도했을 때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파일을 삭제하는 세 가지 과정과 삭제 후에 파일을 생성했던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완전 삭제한 파일은 하드디스크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삭제한 경우를 대비해서 서버를 구축해 놓고 해당 로그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며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 삭제 방법이며 개발 프로그램으로 삭제를 할 것이고 레큐바로 복원을 시도하겠다라는 원본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큐바로 복원은 실패했지만 서버에 보내줌으로써 언제든지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윈도우 OS에서 개발된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인 완전 삭제 방법과 일반 삭제, 영구 삭제 총 3가지의 방법을 시연하였습니다. 레큐바라는 복원 프로그램으로 영구 삭제 방법은 복원이 됐지만 완전 삭제 방법은 복원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서버에서 삭제된 파일을 30일 이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는 것까지 봄으로써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